어때요? 벌써 이 조합만 달리 했는데 굉장히 다른 인상의 4명의 사람이 나왔죠? 좀 지우개로 좀 더 지워볼까요? 오, 막 번지는데. 안녕하세요, 이연입니다. 오늘은 얼굴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해봤어요. 우리가 보통 얼굴 그리기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어려운 걸수록 이거 분명히 쉬운 방법이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쉬운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왜냐면 저는 여러분들이 사람 얼굴을 그릴 때 얼마나 재미있는지 좀 그 재미를 아셨으면 좋겠거든요. 우선 다른 유튜브 영상에서도 얼굴 그리기라고 검색했을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계란 그린 다음에 그 십자선 그리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십자선이 문제가 아니에요. 기본 원리를 알게 된 다음 그거를 어떤 모양으로 응용하느냐? 그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미술을 전공하진 않았어도 사람 그릴 때 이렇게 그리고 시작하지 않나? 라는 건 아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재료는 딱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원과 십자선과 눈과 코와 입입니다. 이게 어떻게 눈, 코, 입인지 모르시겠지만 한번 그려볼까요? 얼굴형이죠. 얼굴형 위에 십자선을 놓고 눈을 놓고 싶은 데다 놓습니다. 뭐 어디가 예쁜 비율이고 어디 이런 거 상관하지 마시고 그냥 이 십자선에 위에 놓으시면 됩니다. 이 일직선 위에. 그리고 이 코는 요 세로선의 중앙에. 이것도 눈 밑이면 돼요. 이렇게까지 가지 말고 한 적당한 밑에 삼각형을 그려주시고요. 입은 코 밑이면 되겠죠? 당연한 얘기. 그래서 이렇게 그리면 페트가 매트 같네. 아무튼 이렇게 그리면 사람의 얼굴이 얼추 완성이 되는데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그쳐서 이것만 주구장창 그리고 여기에서 눈썹은 한 이 정도 비율이 좋대. 이게는 뭐가 한 이 정도가 좋대. 이런 거를 외우실 필요가 없고요. 얘네들을 다양하게 조합하는 연습을 해하시면 되거든요. 이를테면 이 원이 아니라 약간 사각형일 수도 있어. 그 위에 십자선은 꼭 중앙이 아니라 이 십자선이 조금 높을 수도 있죠. 혹은 이렇게 생긴 아래가 좁아지는 원의 십자선이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생긴 얼굴에 십자선이 이렇게 생길 수도 있죠. 이렇게 세 가지 형태를 아무거나 그냥 우리는 그릴 수 있잖아요. 이 원은 네모가 될 수도 있고 아래가 좁아지는 원일 수도 있고 길쭉한 원일 수도 있다. 이거는 다양하게 응용을 하시면 되고요. 십자선은 높이를 조금 달리하면서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눈은요. 눈 사이 거리를 조절하면서 간격을 할 수 있거든요. 이를테면은 여기는 멀게, 여기는 가깝게, 여기는 얇고 작게 뭐 이런 느낌으로. 그 다음에 코는요. 높이나 모양을 조금 조정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조정할 수도 있고 이런 모양으로 삼각형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값을 알고 있으면 돼요. 얼굴은 네모가 될 수도 있고 이게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런 거를 하고 십자선은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중간일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하시고 눈은 가까울 수도 있고 멀 수도 있고 중간일 수도 있고 코는 납작할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고 입은 옆으로 쭉 젖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됐을 수도 있고 중간 정도일 수도 있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정도 그리잖아요. 이 사람한테 어떤 입이 어울릴지가 보이기 시작해요. 넙죽한 입, 좁은 입. 우리들이 무의식 중에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이런 이목구비를 가졌을 것 같아 하는 조합을 이룰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뭔가 재료들을 갖고 다양하게 조합을 할 수 있으면 그만큼 사람을 다양하게 그릴 수 있게 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사진이나 얼굴을 봤을 때 저 사람은 이런 원에 십자선의 눈 위치가 이 정도 되어 있고 눈은 이 정도로 가깝거나 코는 이렇게 짧거나 이런 거를 관찰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바탕으로 뭐 얼굴을 한번 그려보자면 이 펜은 펜텔의 트라디오라는 펜입니다. 저의 최애예요. 되게 좋아요. 눈을 그리는 거죠. 눈을 그릴 때는요, 여러분 그냥 팁인데 윗꺼풀만 하나씩 그려주세요.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이쪽에 한번 그려볼게요. 이런 느낌? 그리고 밑에 눈꺼풀을 조금 그려주면은 이것만으로도 되게 그럴싸해요.
그리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눈을 조금 작게 그려줄게요. 그리고 이 사람은 눈을 크게 그려줄게요. 그러니까 잘 그리거나 정확한 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이 감을 익히시는 거예요. 간략한 형태를 알고 있는 다음에 나중에 디테일하게 눈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고 왜 이렇게 눈을 간략하게 그리게 됐는지는 나중에 조금 깨우치시면 되고 지금은 눈처럼 보이게만 그리시면서 조금 더 이런 얼굴 그리는 것 자체에 친숙해지셔야 돼요. 이 사람은 눈을 약간 찢어지게. 그다음에 코는요. 코는 저 같은 경우 코를 앞면에서 이렇게 뾰족하게 그리기보다는 콧구멍을 그리거든요. 정면으로는. 근데 콧구멍을 이렇게만 그리는 것보다는 여기를 약간 연결을 해줘요. 그리고 옆에 콧볼을 그려주기도 하고요. 혹은 그냥 이렇게 아래 코 그림자만 그려주기도 합니다. 혹은 뭐 콧구멍이 많이 보일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코가 옆으로 봤을 때는 좀 이렇게 된 코고 이 코는 한 이 정도 된 코고 이 코는 이렇게 코가 보이는 이 높이에 따라서 구멍이 어떻게 보이는지 정도만 조절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그리고 이 사람은 코가 옆으로 이렇게 넓을 것 같고 이 사람은 콧볼이 되게 좁을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그릴 때요. 정말 인격체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같은 걸 떠올리세요. 이 사람은 이렇게 코가 길게 쭉 빠졌을 것 같은 느낌. 구멍도 잘 보이고요. 그다음에 입술. 입술도요. 조금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냥 이렇게 된 형태가 있고 이렇게 된 형태가 있고 이렇게 된 형태가 있고 이렇게 된 형태가 있고 진짜 이거는 대중이 없어요. 여기에서 입술도요. 그냥 이렇게 된 입술이 있고 이렇게 생긴 입술도 있고 입술이 보일랑 말랑하는 입술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얇을 수도 있고 도톰할 수도 있고 윗입술에 비해 도톰할 수도 있고 그냥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정답이 없거든요. 그때그때 맞춰서 이 이목구비에는 이런 입이 어울리겠다 하면서 그려주시는 거예요. 윗입술 말고 아래입술 정도로만 그려주셔도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눈썹. 눈썹은 진짜 이것도 많아요. 그냥 이런 평범한 아치형 눈썹이 있을 수도 있고 진하고 짧은 눈썹, 순한 인상의 처진 눈썹, 뜨문뜨문 잘 안 보이는 눈썹. 그냥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그리는 거예요. 얼굴형도 거기에 맞춰서 그려주시면 되죠. 어때요? 벌써 이 조합만 달리 했는데 굉장히 다른 인상의 4명의 사람이 나왔죠? 좀 지우개로 좀 더 지워볼까요? 오, 막 번지는데 번져도 그냥 지울게요. 그 다음에 뭐 앞머리나 머리도 이제 상상을 하는 단계에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앞머리를 어떻게 자를까? 저는 약간 시스루뱅을 할 것 같은 느낌? 이 사람은 앞머리가 이렇게 없고 위로 이렇게 올렸을 것 같은 느낌. 이 사람은 앞머리를 어떻게 할까요? 이마가 약간 넓은 얼굴형이니까 앞머리를 조금 무겁게 남길 것 같아. 그리고 이 사람은 앞머리를 그냥 안 보여줄 것 같아. 이마가 좁아서 앞머리를 안 내고 이렇게 옆으로 넘겼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생긴 사람은 머리를 어떻게 할까 같은 걸 생각하는 거예요. 방금 제가 무의식적으로 귀를 그렸는데 얘는 또 귀가 앞에서 잘 보이면 귀여울 것 같아 하면서 그려주고 이 사람은 귀가 되게 크면서 귓볼이 두툼할 것 같고 이 사람은 귀가 이렇게 생겼을 것 같아 하면서 그리는 거예요. 설명 진짜 웃기죠? 근데 진짜 그래요. 저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리거든요. 사람의 얼굴이니까. 그리고 나머지 옆머리도 그렇게 완성을 시켜주는 거예요. 우리 정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이 사람은 한 단발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 사람은 옆에는 조금 이렇게 깔끔하게 다듬지 않았을까. 이 사람은
머리를 이렇게 옆쪽에 묶지 않았을까? 이 사람은 머리를 이렇게 하나로 길게 묶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거 번진 게 너무 거슬리는데? 하지만 또 이 나름의 귀여움이 있네요. 그래서 사람 얼굴을 저는 이렇게 보고 그립니다. 이런 거를 어떻게 응용을 할 수 있냐면요. 십자선을 옆으로 이동을 할 수도 있어요. 혹은 아래를 보게 할 수도 있고요. 위를 보게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위에 보면서 약간 사선? 이쪽에 위를 볼 수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앞뿐만 아니라 뒤에도 하나의 원을 또 그려주세요. 계란 2개를 겹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삼각형. 이 십자선에 맞춰서 삼각형을 그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원. 그 다음에 입 모양. 이렇게 그려주신 다음 얼굴을 그리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각도에서 사람 그릴 때 좀 팁을 알려드리자면 이렇게만 해도 웬만한 옆모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이렇게 생긴 거에서 여기를 파먹었다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쉬운데 이마가 내려오고 눈 부분이 들어가고 볼에 나와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 눈썹이 튀어나온 부분에 눈썹 털을 그려주고 여기와 옆모습에 코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코는요, 여러분 눈썹과 연결돼서 이렇게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좀 더 쉬워요. 그리고 콧구멍은 한쪽만 보이겠죠? 그리고 옆쪽에 콧볼을 그려줍니다. 콧구멍과 콧볼. 이렇게 단순하게만 그려도 제법 사람 같아요. 그죠? 그리고 입술은 그냥 이렇게 색칠해서 그려주면 돼요. 얼버무리기만 해도 제법 입술 같으니까요. 그 눈은 옆을 보고 있는 경우의 눈은 좀 이런 식으로 옆쪽으로 치우치거든요. 그거를 잘 그려줘야 해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여러분께 이제 단순화해서 말씀드리느라고 그렇게 그렸지만 실제로는 여기 눈썹 라인이 있고 볼이 튀어나오면서 턱 부분이 한번 나왔다가 들어가는 식으로 조금 더 섬세하게 생기기는 했어요. 그리고 이 턱선까지의 얼굴은 어떻게 그리느냐. 그려놓은 이 원형 달걀 있잖아요. 거기를 따라서 가되 우리가 상상하는 원빈 턱 멋있다 할 때 옆에 턱 모양 알죠? 그 턱을 딱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와 여기가 닿는 부분에 귀가 이렇게 있습니다. 어때요? 이렇게 두상이 그려지는 거고요. 왜 이렇게 에일리언 같네? 두상을 그리시면 되고 여기에 머리를 이렇게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얼굴 같은 경우는 또 어떨까요? 아래를 보고 있겠죠? 아래를 보는 경우에 눈은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아래를 보고 있다 하면서. 그리고 코도 아래를 보고 있으니까 콧구멍이 안 보이는 위치에서의 각도겠죠? 입술도 아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코와 입술이 굉장히 가깝게 닿아 보일 거예요. 그리고 눈썹을 그려주고 턱. 원빈 턱 멋있다 하면서 올려주시는 거예요. 왜 원빈 턱선이 자꾸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런 생각으로 그려요. 조금 입력된 것처럼. 그리고 귀는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와 보이겠죠. 이런 각도. 이해가 가시나요? 이걸 그리면서 이거 어떻게 그리지 하는 게 아니라 이 각도에서의 코는 이렇게 생겼겠다 하면서 그리면은 진짜 다 그릴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아까 제가 옆모습 코는 이렇게 그린댔죠. 하지만 얘는 아래에서 봤으므로 콧구멍이 여기도 보이고 여기도 보일 것 같아. 그래서 2개의 콧구멍을 그려줍니다. 다음 입술이 윗입술이 많이 보일 것 같아. 아래에서 이렇게 위에 보니까 윗입술의 면을 그려주고 그리고 눈은 위를 보고 있겠죠. 시선을 제가 이쪽으로 했으니까 위를 보는 눈은 어떻겠어요? 여기에 좀 더 많이 올라붙어 있겠죠, 눈이? 지금 미묘하게 다 달라요. 얘는 옆을 보고 있고 얘는 아래를 보고 있고 얘는 위를 보고 있고 이렇게 눈동자라고 쳤을 때 이게 어디 있을까? 라고 생각하신 다음에 이게 이렇게 있으면 무섭잖아요. 징그러우니까 여기를 빼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 얼굴형 이거랑 똑같은데 여기까지 그렸다가 이번엔 턱이 한 이쯤에 오게 턱을 다 올리지 않아요.
왜냐면은 여기 아랫부분이 우리 시선에서 가깝게 있기 때문에 얘가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눈썹 그려주고. 그럼 시선이 좀 확실히 달라 보이죠?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주시면 돼요. 귀여운데? 그래서 여러분 얼굴을 그리실 때 기억할 거는 이런 조합을 어떻게 다양하게 응용을 하느냐, 십자선도 어떻게 배치를 하느냐 이런 것들을 떠올리시면 좋고, 그리고 이게 도움이 많이 되는 거는 주변 사람들을 좀 떠올리면 좋아요. 얼굴이 이렇게 넙대대한 내 주변인 중에 한 명은 눈이 작던가 크던가, 눈썹은 어떻게 생겼지 하면서 실존 인물을 조금 기반으로 둬서 하면은 리얼리티가 있어진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생긴 사람이 이런 머리 보통 안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긴 사람은 또 이런 머리를 잘 안 해. 그런 식으로 그 얼굴에 걸맞은 머리와 이목구비의 모양이 다 있어요. 주변 사람들 관찰을 조금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허영만 화백의 꼴이라는 만화가 있어요. 그 만화를 보면 관상에 대해서 되게 많이 다뤄주는데 그게 진짜 그림 그릴 때도 도움이 많이 돼요. 제가 어떤 인물을 그릴 때 저는 항상 얼굴을 상상하면서 그리거든요. 그런 거에서 이렇게 생긴 사람은 이런 머리를 하겠다 같은 거를 관상을 보면은 좀 더 파악을 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그냥 재미삼아 보셔도 좋고요. 그거 만화책이니까 되게 재밌을 거예요. 그리고 또 좋은 거는 이렇게 우리가 얼굴을 그릴 때 어디가 어떻게 튀나오고 어디가 들어가는지 잘 구조 같은 걸 파악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뷰티 크리에이터의 영상을 보면 그들은 여기를 이렇게 튀어나오게 하고 여기를 하이라이트 치고 여기를 쉐딩을 치고 여기를 쉐딩을 치고 하면서 정말 조각처럼 얼굴을 조각하잖아요. 그때 이게 얼굴의 구조를 입체적으로 다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 부분이 이렇게 하이라이트 줘야 되는 거 알잖아요. 그 말은 즉슨 여기는 그림자가 지지 않는 부분이란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그 부분을 빼고 해준다든가. 뷰티 크리에이터의 영상도 그냥 화장법만 보지 마시고 얼굴이 정말 어떻게 생겼는지 얼굴을 보기 정말 좋은 영상이거든요. 그런 걸 보시면서 많이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출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인상 깊었던 문장이 있어요. 그게 어떤 문장이냐면 측정할 수 없으면 통제할 수 없다? 뭐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이거를 내가 정말 컨트롤해서 잘 그리고 싶다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관찰을 하고 측정을 하는 습관을 들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알려드린 이 5가지 도구가 측정을 할 때 만능으로 쓰일 수 있는 유용한 도구니까요.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러면 이번 제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기를 바라며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안녕!